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년 뒤 내 동생은 다시 공격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해 발생했던 일명 부산 먼키 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최근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가족은 이런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좀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도 굉장히 커 보이는 사진이고 또 혈흔이 묻어있는 사원증 사진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년 전인 2023년 3월 2일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근무 중이었던 피해자 언니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전화 상대방 목소리는 선생님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금 동생이 많이 다쳤다. 이런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해서 마주했던 동생의 모습이 지금 공개된 사진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이제 의료진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저렇게 잔혹한 짓을 한 겁니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주거지를 찾아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연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00m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가해자는 더욱 격분을 해서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남자 만나는 꼴을 못 보겠다. 내가 죽어서도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행동에 가족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가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우리 애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다. 우리 애 기분 풀리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애 잘못된다. 이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됐고요. 가해자는 2점의 흉기를 준비해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고 이 피해자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입에 담기도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가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000 없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할 거다. 내 팔 아프니까 놔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000은 피해자의 이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격당한 피해자가 별명을 지르니까 직장 총무들이 뛰어와가지고 제지했거든요. 제지했는데 이 과정이 샜던 말로 알려지고 있고요. 가해자는 직접 동료들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공격을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웃으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기회를 줄게.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서우면 이렇게 하겠냐? 나 오늘 큰맘 먹고 왔어. 너를 없애거나 네 주변 사람을 없앨게. 이런 살벌한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이 따르게 되면 너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고의적인 언어를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피해자를 공격했던 2점의 흉기가 있습니다. 이 흉기는 내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해, 즉 자기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고 너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안 받아들인 거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없애겠다. 이것은 이제 살인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범행을 인정을 하고 있고 다행히 살인 미수에 그쳤다.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참작했다고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여기에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인데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이것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20년 고용했는데 15년을 선고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지금 1심 재판부가 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라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미수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동료들이 뛰어나오지 않았으면 자기 동생은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사망에 이르러야지 이게 중형이 나오나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30대의 젊은 나이입니다. 고작 15년, 형을 다 살고 나와도 50살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유가족들의 얘기죠. 네, 피해자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2심 항소심 선고 날 언니랑 가서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년을 전부 채우고 살고 나와도 나이가 50이 채 안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이 피해자야 가족이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봐더라도 출소 이후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를까 봐 몹시 두렵고 무섭다 이런 공포심을 지금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피해자 가족이 더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이 재판 과정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남고 또 이 가해자 피고인이 이제 숨어서 이런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출소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현재 검찰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킬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